조승래입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에 대한 공천심사가 완료가 돼서 관련된 결과를 김희수 공천관리위원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 김희수입니다. 후보자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 후보자 심사 결과 공천관리위원회는 공모후보 4명을 모두 경선 후보자로 선정했습니다. 삼선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주중대사와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지낸 노영민 후보, 삼성군수를 지내며 10년간 성공적으로 진천군의 성장을 이끌어오신 송기섭 후보, 명태균 사태의 진상을 국민께 알려낸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신용환 후보, 통합 청주시 시대를 열고 최초로 재선에 성공한 청주시장으로 기록된 한범덕 후보입니다. 더불어 어제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에 따라 권리당원 30%, 안심번호 선거인단 70%의 비율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국민참여 경선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충청북도의 특수한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내려진 결정입니다. 당 후보자를 결정하는 순간까지 남은 시간 동안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많은 관심과 격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천심사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질의응답 받기 전에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당의 공천관리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께서 사퇴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공당의 공천이라는 게 어떤 특정 후보의 공천 신청 또 공모 여부를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고 또 끝내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공당의 공천관리인 것인가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당의 공천관리는 무엇보다도 엄중하고 또 무겁게 다뤄져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공천관리는 매우 실망스럽다. 공당의 공천관리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어떤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지역 문제 말고 다른 것들도 질문하셔도 되니까요. 편하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 마이크 전달해 주십시오. 네, 중앙일보 오소영입니다. 부산 지역 후보 추가 공모를 오늘까지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전재수 의원님이 또 대표님을 찾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혹시 전략공천 예정 있으신지? 일단 전략공천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요. 추가적으로 공천 신청을 이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천 신청을 하게 되면 후보자에 대한 면접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적합도 조사를 하게 되고 또 면접 심사를 하고 통상적인 공천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종적으로 심사를 통해서 경선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전략 공천으로 넘기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만할까요? 예. 연합뉴스TV 김준화 기자인데요. 어제 양문석 의원이 자격상실형이 확정되고 재판 소원 의사를 밝혔는데 혹시 효력 가처분 신청도 하고 이걸 헌재가 인용하게 되면 의원직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또 해당 지역구 재보궐선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당에서 글쎄 그 부분은 양문석 전 의원이라고 해야 될지 현 의원이라고 해야 될지 저도 좀 헷갈리긴 합니다만 그게 어제 구체적인 어떤 행위를 아직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럴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선은 이제 법률적 해석과 또 선관위의 또 해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 해석을 내리는 기관은 당이 아니고 그거는 선관위든 이 기관들이 하는 거지 저희들이 해석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해석에 따라서 저희들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 정도 할까요? 뒤에. 네, 질문 기회 감사합니다. 매일경제 홍성민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그 원래 국민의힘이라든지 보수 쪽에 몸담으셨던 의원분들께서 민주당이 이 당에서 또 예비 후보로 나오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 이런 관련한 전략이나 혹은 앞으로 안동시장 같은 또 험지에서 또 그런 사례가 좀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안동시장이요? 예. 아무래도 그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 국민의힘 계열에 몸담고 계시던 분들이 특히 우리 당의 좀 취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영남 혹은 강원 지역에 많은 그분들이 우리 당에 합류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국민의힘에 대한 깊은 실망감이 그분들한테 작용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당의 신뢰가 그만큼 또 커졌다라는 또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등 이런 지역에 여전히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저는 듣고 있고요. 참고로 이번 일요일 날 오전 10시에 경북 도당에서 기초단체장 후보 또 광역 기초의원 후보들이 당원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공개 면접 오디션을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경상북도에서 한 번도 없었던 일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경북도의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때로는 아까 말씀하신 안동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의 이제 후보자가 경합을 하고 있는 상황까지 가고 있어서 상당히 큰 변화가 시작됐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 변화가 좀 승리로 더 진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노력을 할 겁니다. 예. 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터펙트 이태원입니다. 지선 공천 대부분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 관련해가지고 현역 의원 캠프 측책 금지라든지 토론에 도좀 과열되는 양상이 보이거든요. 공간이 차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당내 경선에 지나치게 줄세우기라든지 이 과열을 좀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선관위에서 그렇게 논의를 모았고 어제 최고위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사전에 후보자 측들한테도 다 이미 공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각 후보자들은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저희들이 선관위에서 시행 세칙을 정할 때 예비 경선은 토론회를 한 번으로 하되 후보자들 간에 합의가 있으면 한 번 더 개최하는 것으로 했고 제가 듣기로는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열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우리 당의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대해서 참여하는 후보자들의 마음이 그만큼 크고 강하다. 그리고 또 관심도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비 경선을 통해서 3인 혹은 4인으로 이제 추려지게 되면 본경선은 대략 한 2주 정도 또 레이스가 되기 때문에 또 본경선도 상당히 흥미롭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하여튼 많은 좀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까? 네. 잠깐만 이제 마이크 드릴게요. 예. 네, 유수원 금준영입니다. 어제 선관위 회의 통해서 이제 추가 1회 토론하는 건 이제 서울시장에 대해서 결정됐다고 들었는데 그럼 혹시 오늘 내일 중으로 이제 정확한 토론의 날짜도 좀 알려주신다고 하셔서 이건 결정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들은 아마 이제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아마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장소 문제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협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건 정리가 되는 대로 바로 언론한테도 공유를 하고 또 서울 시민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건 정리되는 대로 선관위에서 아마 말씀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그 통합 검증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이번 공천 관리에 있어서 몇 가지 새로운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통합검증센터입니다. 통합검증센터가 무슨 자료가 지금 있나요? 또 갖고 온 자료가? 없습니까? 예. 그럼 뭐, 어쨌든, 좀 대체적인 수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달 정도 통합검증센터를 운영을 했는데, 제보 건수가 200건이 이제 훌쩍 넘습니다. 저희들이 프로세스가 이렇게 됩니다. 제보가 되면, 제보의 신빙성이나 제보자의 신뢰성,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각하할 것들은 각하를 하고, 검증센터에 이제 검증 대상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검증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기초단체장 후보자들의 그 검증 과정 속에서 문제를 발견한 건들이 3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금 더 정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월요일 날 최고위 마치고 검증센터에서 이제 별도의 브리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2번씩이나 질문하십니까? 네. 요 앞에. 추가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월요일에 발표를 해주신다고 하셨지만 그런 문제가 된다는 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요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걸지. 뭐 일단은 현재 그러니까 공직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공직자들이 공직 과정 속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이 제보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러저러한 이제 재판과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보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유형은 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접근을 통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그 확인에 따라서 이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면 그 판단에 대해서 개별 건에 대해서 뭐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러이러한 유형들이 제보가 됐고 이런 유형들이 확인이 돼서 조치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사안들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검증한 내용을 보내게 되면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공천 자료로 활용을 하게 되겠죠. 그건 이제 월요일 날 더 자세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할까요? 예. 고맙습니다.